자, 안녕하십니까. 정말 경남에서 살고 배우고 놀고 싶은 우리 경남 청년들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오늘 톡톡한 경청 생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함께할 아나운서 이규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는요, 우리 경남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좀 나누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친구들이 한 21, 2, 3, 4 이렇죠. 22살 있어요? 22살? 있게 좀 계시네요. 여러분의 딱 2배를 살면 제 나이가 돼요. 저는 이제 45살이에요.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그 마녀사냥 하던 곽정을, 연예에 참견하는 곽정을, 아무래도 미디어가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여전히 많이 소개하시고 또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는데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제가 했던 어떤 멘트, 제가 했던 방송상에서의 이야기들 다 지나간 거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2013년에 정확히 방송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마녀사냥 하면서 내가 연애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인 척, 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석사 과정 밟고 지금 박사 과정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공부를 시작했는지 이따가도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때 저는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22, 3살에 빨리 직장 들어가서 빨리 돈 모아서 빨리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것처럼 저도 10년 전까지도 그런 생활을 너무 꿈꿨어요. 그래서 잘 돼야지, 멋있어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방송도 하고 또 강의도 진짜 전국구로 다 돌아다니고 하고 있었는데, 40살 될 때쯤에 조금 이제 제 인생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로를 수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스펙을 쌓고 또 괜찮은 사람이 돼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연봉을 받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괜찮은 어른이 돼서 이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많이 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꿈을 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압박감도 되게 심하죠. 그죠? 전 너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딱 죽고 싶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나간 과거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고민했던 게 딱 인생에 2번인데, 한 번은 고3 때였고 한 번은 대학교 4학년 때였었어요. 7학기, 8학기 고 사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60군데를 서류 낙방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 외고 영어과에 이제 학교도 영문과 나와서 아까 저희끼리 있을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전 토익 930점, 순수 국내파. 그래서 사실 나를 안 뽑으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60번의 연이은 낙방이었어요. 그 면접을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13년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진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요거 하고 요거 해서 요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진로 혹은 목표 지점이라는 것이 당장 그 후로부터 2년만 지나도 여러분을 배신 때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의사, 변호사, 판검사,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은 여러분이 들어가는 첫 회사가 그 다음을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 잘 된 듯 보여도 그건 잘 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조금 실패한 듯 보여도 그건 영원한 실패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방송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욕망이 없고요. 연예에 참견은 제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이니까 불러주시니까 감사해서 나가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학교 다니고 또 명상 선생님이라서 명상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사실 6, 7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살 것을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45살이 돼도 진로는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고,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이 고통과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제 인생 얘기만 하면 약간 그죠? 기억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3가지 얘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이 장소를 나가서 그래, 경성생활에서 뭔가 재미있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걸 들었어 라는 기억이 남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약해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들 요즘 하는 생각이 이미 나는 정해졌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난 부모가 정해져 있고, 사실 부모를 원해서 지금 부모님 선택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 집안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 인간 세계에 떨어져 보니 이 집안, 이 동네, 이 나라예요. 한국조차도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 무한 경쟁 사회에 그냥 던져져 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인지 혹은 예전보다 내가 노력해도 이제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은 이 삶이 패배감에 이제 좀 스며들어 있다 해야 될까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석사 때 심리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카우아이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와이에 있는 섬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지금은 세계 최고급 리조트들이 거기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카우아이 섬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가난과 질병과 막 기근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도 어땠을까요? 무지막지했죠.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부모 중에 1명 혹은 부모 양쪽이 다 정신병이 있거나 아예 자기 이제 밥벌이를 아예 못한다거나, 그래서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에게 먹을 거는커녕 교육조차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 섬의 원주민들이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게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200명의 아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종단 연구라는 거는요, 한 대상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1명을 정했으면 그 사람이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어마어마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서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유명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되었는데요. 200명의 어린 아이들을 얘네가 커갈 때까지 검사해요. 예를 들면 5살부터 45살까지 제 나이 때까지 관찰한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의 200명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부모가 다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가 정신병이 있거나 부모가 마약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아예 돈이 아예 없거나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면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200명의 아이들 중에 몇 명이나 부모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까요? 추측해 보실 수 있는 분?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저기요. 자기들끼리 왜 하고 있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0명? 반띵했을 것이다. 그래도 되게 높게 봤네요, 숫자를. 그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명 중에 130명은 부모가 준 삶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대요. 즉 본인도 완전히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서 살거나 정신병에 걸린 채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 나머지 70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은 엉망진창이었는데 되게 잘 살아남았던 70명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이 70명은
정말 잘 살다 이제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이 친구들에게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 다 70명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부모와 별개로 살았을까? 조사한 결과 이 사람들에게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정말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단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게 꼭 부모는 아닌데요. 정말로 무조건적인 용기와 지지를 줄 수 있는 그 동료나 친구나 또 다른 뭐 우덜은 이런 사람이 딱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필요 없고 단 한 명.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혹은 나는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것만 해야 돼. 난 전공이 이거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시로 저의 이제 조카가 딱 25살인데 원치 않는 전공을 택했어요. 유아교육과를. 저는 되게 뜯어 말렸거든요.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 전공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적성에 안 맞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마 했는데 말 안 듣다가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이 전공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딱 룰을 만들어 놨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부모가 준 유산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양면성이 있어서 부모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은 무려 3분의 1이나 있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 사실 부모님 얘기를 하면 좀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하진 않겠지만 부모님은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 취업을 못하고 맨날 이제 죽을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여군이나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뭐 그냥 평범한 일로도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온몸으로 거부했죠. 나는 그쪽 느낌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교직 이수를 해라 어떻게든. 왜 선생님이 될 준비를 안 했냐 이런 비난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로 가는 딱 그 길목에 계시잖아요. 대학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특히 청년인 여러분들은 아마도 빨리 뭔가를 정해서 빨리 내가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또 부담을 느끼실 텐데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절대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로를 정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버리고 다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학교가 끝나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100번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여군을 가라, 뭘 해라, 그 회사는 그만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다 반대한 직업을 첫 직업으로 택해서 그 직업이 지금까지도 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잡지 기자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가 정해준 삶의 그 루트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렇다고 부모님하고 뭐 연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부모님이 정해준 것에는 사실 정답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은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혼자 앉아 계신 친구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실패가 뭐예요? 뭐라고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거 아니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 했을 때 실패라고 느끼냐면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남들은 잘했는데 나는 못하거나 이걸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지만 내가 뭔가 삐끗한 거, 이 굉장히 실패를 보는 실패라는 단어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넓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실패는 뭐였냐면 연애 실패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거봐라 걱정은 연애 전문가라고 해놓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2016년, 17년에 너무 사랑한 두 남자가 있었어요. 네, 한 6, 7년 전인데요. 그 남자친구들 두 명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계속 성공이었어요. 그냥 나는 계속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6년, 17년에 정말 뜨겁게 연애한 두 명인데 가장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나서 저는 약간 좀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연애 전문가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현타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변화를 겪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연애 전문가 뭐 이런 타이틀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 저는 내가 아는 지식은 다 말짱 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학교를 가고 여러분도 지금 학교 다니시지만 사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안 들 때예요. 너무 지쳐서. 그죠? 저는 40 다 된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이쪽 길로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면 여러분이 이제 저를 TV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교육 강단에 서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연애의 실패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연애들 하시고 그럴 나이잖아요. 깨졌다고 누구한테 가서 또 소개팅 시켜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이 열릴 때이고 바로 그때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때예요. 저는 연애 조언을 하는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연애하지 마라고 제 조카에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소개시켜준 남자랑 연애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있으세요? 책 좀 읽으시는 분이시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특히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 가지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여정에는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즉 여러분이 기분 좋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1단계에 속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거 뭐예요? 벌어서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벌면 그건 1단계에 해당되는 행동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거 끝나고 어디 가서 막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요. 그거 뭐예요? 기쁨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단계는 뭐냐면 몰입하는 삶이에요. 아까 1단계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고 2단계는 몰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한다거나 또 열심히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건 다 뭘까요? 몰입하는 삶이에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의 지구인은 1단계와 2단계는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벌고 돈 쓰고 돈 벌고 돈 쓰고. 여러분은 지금 20몇 살이고 40대 50대가 된 사람들은 그냥 40대 50대라는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쾌감을 추구하고 몰입하고 또 기쁨을 추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마지막 3단계 이게 완성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완성한다라고 얘기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안 게 딱 7년 전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20대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저보다는 약간 럭키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마틴 셀리그만은 3번째 단계로 자신의 재능을 타인을 위해서 발휘하는 삶이 바로 삶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좋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틴 셀리그만은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 벌려고? 뭐 성공하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다면 그런 사람의 삶만이 제대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딱히 남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사무직인데요. 20, 30대 이제 성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공도 그쪽이고 이런 직업은 너무나 명명백백히 타인을 위한 직업이죠. 그죠? 타인의 어려움을 개선해주는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게 되는 모든 일은 사실상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늘 KTX 타고 소카 타고 역까지 왔는데 지하철도 탔지. 지하철, 택시, KTX, 소카 교통수단을 다 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통수단을 개발한 사람,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 오늘 아침 그곳에서 일하신 분, 티켓을 끊는 것을 그 시스템을 마련한 사람 모두가 사실 다 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좀 더 나를 세우고 여러분의 진로를 택하신다면 이 친구처럼 정말로 나의 직업이 너무나 타인과의 접점이 강력한 직업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직업을 통해서 기쁨도 찾을 것이고 몰입도 하니까 성장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자신의 삶의 의미도 더 깊게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찰찰찰찰찰 이렇게 잘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막 재밌는 거 너무 많죠? 그죠? 강연 들으면서도 막 휴대폰이 언제 더 재밌을 것 같고, 그죠? 저도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몰래 휴대폰 보고 막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살던 20대, 전 97학번인데 그때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20대 시간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집중하기 어려운 삶에 저는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어떤 미디어가 주는 이런 재미난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좋은 책 한 권을 오늘 자신의 학교에서 빌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이어갈 건데요. 그 중간에 탁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책을 집에 데리고 가시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우리 경남 청년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교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좀 섭외를 해봤거든요.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올라오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청년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남대학교 18학번 이동규입니다. 경남대학교. 여기 경남대학교에서 오신 분. 오 혹시 대동하신 거예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과 함께 살고 싶은 인제대학교 20학번 구민지입니다. 20학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마산대 19학번 김신영입니다. 마산대학교 19학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남에서 바쁜 꿀벌처럼 살고 싶은 문성대학교 1학번 서은빈입니다. 방금 본인 대학교 이름 까먹을 뻔했어. 잘했어요. 많이 떨릴 거예요.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 경상국립대학교 21학번 김유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도 우리 경상대학교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다 같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진주에서 오신 거죠? 아, 좋아요. 네. 마지막 분.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창원 폴리텍대학교 23학번 진민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폴리텍 대학교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6분과 함께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마 공감하시는 주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또 하나 얹자면 저도 경남 출신입니다. 저도 인제대학교 출신이고요. 무려 07학번입니다. 07학번. 그래서 경남에서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약간 알고 있거든요.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아까 네.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궁금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실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참 어려워지는 게 지금 고민 자체에 매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면 된다, 대학만 가면 된다 해서 대학 왔더니 또 다른 이제 게임의 어떤 다음 스테이지처럼 맞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되게 괴롭지 않아요? 그죠? 음. 학교 다니는 것도.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어떤 답변을 또 조언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이따가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할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제가 손 드세요 하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독특한 경청 생활 함께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요즘 우리 제일 고민이 먼저 우리 고민에 대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그냥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오자 5자로 오자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할 줄 알았죠?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자, 오자 토크. 나는 지금 이 고민이 제일 크다. 오자로 시작. 방학 뭐 하지? 방학 뭐 하지? 지금 방학이죠? 네. 아직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 방학 뭐 하지? 오케이. 졸업 싫어요. 졸업 싫어요? 몇 학년이죠 그러면? 저 지금 3학년. 3학년. 오케이. 졸업 싫어요? 저는 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신영 학생. 저는 취업해야 해. 취업해야 해. 아마 제일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민지 네, 씨는요? 저는 이사 힘들어. 이사 힘들어? 이사 힘들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동규 학생. 저는 고민 없어요. 야, 고민 없어요. 자, 저 의미에 저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제일 먼저 우리 왜 이게 부끄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지금? 사실 제 MBTI가 네. ISTJ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남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아직 많이 떨리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편안해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고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오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고민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 통틀어서 하면은 학업 또는 돈 이렇게 공부를 할지 돈을 벌지 이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진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도 좀 더 빨리 벌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대학생 할 때? 사실 저는 7학기에서 8학기 그 사이 취업 준비 시작할 때까지도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졸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입학하라고 해서 입학은 했는데 이 졸업을 해서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되게 의구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그것조차 안 하고 8학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오픈하냐면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을 이제
빡세게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자꾸 앞으로 당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아니죠. 그 유치원 때 이미 의대반을 뭐 간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행학습을 하다 못해서 자꾸 앞쪽으로 당겨져서 빨리 정해라 진로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8학기 때 60군데 떨어지고 나서 정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나 일반에서 안 되는구나. 나는 나의 특징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고민이 사실은 그냥 되게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스스로 본인 좀 어렵게 꼬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 좀 편안하게 좀 본인의 고민 이런 걸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주제가 경남에서 놀고 배우고 또 즐기고 싶은 놀고 싶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지 씨 아까 보니까 네네. 이사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 오자를 선택해 주셨는지 이유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원래 일단 경남에서 살지를 않았었는데 네.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남에 오게 된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우선 이사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제 4학년 2학기여서 취업 때문에 이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되게 일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혹시 우리 패널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여기 학교 오신 분 저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럼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시겠다, 그죠? 네, 우선 멀리서 와서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편한데 네. 기숙사가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경쟁률이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집값도 엄청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네. 그런 거 알아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한 500에 40 하나요? 제가 사는 곳은 500에 45 정도. 500에 45 정도. 와, 한 달에 45만 원 내는 것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아르바이트 하고 해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45만 원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거 비용일 텐데 우리 작가님은 어떤 이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20년 전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20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래서 약간 지금 라떼가 토크가 될까봐 괜찮아요. 네. 저 경계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저는 서울 태생이고 학교가 서울이었어서 네. 그때는 그냥 어떻게든 붙어서 음. 캥거루족을 지향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 생각에 기숙사나 어떤 이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음.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야라고 이제 어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시겠지만 미리 경험하신다고 생각하면 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언제지? 직장 생활하고 한 4년 차 때 수중에 딱 1,000만 원이 모이자마자 나는 이 집에서 살지 않겠어 하고 바로 이제 뛰쳐나왔는데요. 1,000만 원 모였는데 바로 뛰쳐나가셨어요? 네, 1000에 40 그때. 1000에 40. 1000에 40에 딱 그때 네. 그 원룸을 딱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셨죠. 왜냐면 어제까지 있던 애가 갑자기 없으니까. 차에 이불 싣고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처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집이 있는데도 이렇게 뛰쳐나온 것도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라도 나오길 잘했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저는 그걸 통해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너무 외로워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그 경험이 다 자기에게 쌓인 채로 저는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에 그 외로움이란 것에 대해서 더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는 해결해야 돼요. 뭐 이것도 예를 들면 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한다거나 내가 속한 지역구에다 뭐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미리 경험해 보는데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친구는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숙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또 이런 사람이 또 있겠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건 저는 지금 시기에 머리가 한참 좋을 때 제 나이만 돼도 머리가 예전같지 않거든요. 머리가 한참 좋을 때 거기까지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제 공감하는 게 지금 뭐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저도 뭐 사회 경험이 정말 뭐 우리 작가님보다는 뭐 많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어요. 예, 주민 참여 예산제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라는 걸 다 계획을 해서 우리 경남도청에다 올려요. 그러면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 뭐 회장단도 있고 뭐 학교에 대표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여기 들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 검색해봐가지고 누구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거 뭐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 좀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민 참여 예산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남에서 살고 진짜 살아가고 싶고 놀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신영 학생이 잘 말해줬어요. 아마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고민 뭐였죠? 취업해야 해였죠. 네. 저는 지금 아까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업치료학과를 나오고 지금 국가고시를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짤막하게 한번 소개. 어떤 걸 작업 치료. 작업치료과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과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아까 우리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배운 전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의 또 전공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많이 계신 분들 다들 취업 걱정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다른 패널들은 네, 저도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어요? 창원 폴리텍 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일을 하다가 온 케이스고 저도 일을 하다가 온 케이스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시 입학을 하셔서 2, 3학번. 네. 23학번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2, 3학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감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왜 있었는데 왜 없어져요?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한번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봤으니까 자신은 있는데 또 다시 하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저는 너무 이해돼요. 그래서 살짝 질문을 드려본 거고 제 얘기를 살짝 들으면 저는 2001년 12월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167대 1을 뚫고 61번째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웅진닷컴 아세요? 웅진 코웨이 요즘 뭐 제품 여전히 많이 내잖아요. 그 회사에 공채 7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2년 반 정도 뒤에 잘렸어요. 제가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럴 사람은 아닌데 제가 속한 그 본부가 잡지 본부가 돈을 너무 못 버니까 그냥 자르더라고요. 뭐 공채 출신이건 뭐건 상관없이 딱 3개월치 월급 주면서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감 완전 박탈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택한 직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예 이렇게 가는 거야. 쭉쭉쭉 되어 있는 몇 개의 소수의 극소수의 직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불안이라는 요소를 안에 끌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잘못해도 잘리고요. 회사가 망해도 잘리고요. 요즘 같은 고용불안 시대에는 불안이 그냥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가 이 회사 들어갈까 저 회사 들어갈까가 아니라 내가 회사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되어가길 원하는가라는 그 약간
하이어 레벨의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인도 가서 공부할 때 제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고울과 비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울과 비전이요? 고울. 골 제 발음이 목표 거울이라는 줄 알았어요. 골. 골인 할 때 골과 네, 비전. 비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골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를 자꾸 학대하게 돼요. 나 이것도 못했어. 이것도 못했어. 나는 루저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전은 그 골이란 걸 설정하게 도와주는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 회사 못 들어가도 그 다음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사회 자체가 너무나 계속 꼴꼴꼴만을 이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강연자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앞에 눈앞에 성공이나 실패에 자꾸만 자신을 이제 긴장시키기보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싶길래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지 한 번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아직 아니, 이 시간은 너무 당연합니다. 짧아. 예. 근데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중간에 저는 딱 이 단어가 꽂혔거든요. 불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럴 거예요. 뭐 취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 불안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즘 더 많이 힘들게 좀 살지 않나 싶은데 우리 은빈 학생은 어때요? 이 불안감이라는 단어 이제 좀 괜찮아졌죠? 지금도 불안해 보이고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물어본 괜찮아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 저도 불안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 저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간호학과라고 생각하면은 100% 취업률 다 와, 보장된다. 맞아요. 그 현수막에도 막 걸려 있잖아요. 간호학과 있는 대학교들의 공통점 네. 100%. 아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현실? 현실은 더 막막하고 요즘에는 그 토익 성적을 많이 요구하는 병원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토익 성적을 잘 받아야 취업을 잘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서 이제 미친 듯이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익하고 간호학과랑 왜죠? 왜죠? 저도 외국인 궁금했던 환자가 게 많아지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의학 용어 자체가 영어다 보니까 그 토익을 잘 해야 뭐 그 의학 용어도 뭐 잘 외워서 뭐 잘 쓸 수 있다 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토익 단어랑 의학 용어 단어랑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차라리 토플을 요구하면 그렇죠. 이해가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좀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다른 불안감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우리 동규 학생은 어때요? 이 불안감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에요. 저도 불안감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하는 게 IT 개발 쪽이랑 이제 대학 문화를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이제 좀 대학교 문화를 되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요새 이제 대학교 문화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작가님 이런 불안감 이런 걸 좀 명상학도 지금 이제 하시고 심리학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이 불안감을 좀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조금 세게 얘기하면 지금 하신 질문에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네,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명상을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는 가감없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장소에서 뭐야 그럼 불안하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번뇌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값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초기 경전, 그러니까 2500년 전 경전을 연구하는 이제 상황인데 초기 경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더 깊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인간의 불안이나 고통이나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없기를 바라는 그럼 불안이 없고 맨날 안정 편안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건데 없죠.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탐욕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아무 일도 없고 나한테 아무 고통도 없고 막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한테 모든 사람이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도록 꿈을 꾸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고통이 일어난다고 경전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다른
대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불안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과 대면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불안할 때 술을 자꾸 먹잖아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죠. 불안할 때마다 과속 질주를 하면 으아 몰라 난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느껴하면 맨날 네. 과속딱지가 붙고 또 사고 날 확률도 크겠죠. 불안할 때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는 남자를 만났어요. 불안할 때 남자를 만나셨어요? 제가 여자니까 남자를 아, 그렇죠. 불안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이 나를 안정시켜 주니까 그래서 저는 연애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너무 힘든 점도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애 때문에 고통받을 일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네, 뭔지. 어떤 대응 방식을 보이는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 하나가 또 반응과 대응이 있어요. 반응과 대응. 그냥 한글이 다른 거 아닌가? 한자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반응은 이렇게 무릎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오죠. 네. 무릎 반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없는 채로 하고 내가 일으켜버리는 반응을 이제 반응이라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그 모드로 살아요. 반응 모드로. 네. 그래서 슬프면 막 술병 붙잡고 울고 여러분 때는 솔직히 많이 그러죠. 그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드가 켜지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불안할 때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나의 대응 방식으로 삼아 본다면 훨씬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불안해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취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토익 때문에 불안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한테. 토익에 대해서 진짜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무슨 얘기든 좋으니까 한번 해봐요. 일단 토익 성적을 잘 받아놔야 제가 원하는 병원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원하는 병원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해요?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왜 중요하죠? 돈을 지금 많이 이게 마음을 이렇게 번다는 건 파들어가고 있는 중. 일단 제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돈이 제일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얻게 되면 그럼 무엇을 우린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갖고 싶은 것도 사고 행복도 누릴 수 있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나를 살 수 있고. 자,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나는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잘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네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자신이 질문을 하나를 하되 거기서 꼬리를 물게 되면 지금 내가 토익을 불안해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좀 전에 한 대답. 이미 대답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지금 친구가 한 대답은 뭐냐면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서. 즉 지금 토익 때문에 불안한 건 내가 공부를 안 해놔서라는 건 되게 표면적 이유예요. 내가 영어에 소질이 없어서 이건 표면적 이유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뎁스, 두 뎁스, 세 뎁스 내려가다 보면 잘 되길 바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했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 난 내가 잘 되길 바라니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1시간을 공부해도 2시간 효과가 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2시간 앉아 있어도 계속 스마트폰에 손이 가요. 왜냐하면 되게 괴로운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나를 사랑해서. 끝? 이거죠. 감사합니다. 방법을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시다면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이제 은빈 씨가 유민 씨네요. 유민 씨가 또 아까 고민 졸업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왜 3학년인데?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해요? 그 많은 활동들이. 첫 번째는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다 같이 왔구나. 네, 저희 홍보대사 친구들인데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학과 학생회를 학생회도 하고 하고. 또 세 번째는 학과 이 교환 학생들 친구들 잘 관리해주는 버디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하네. 네.
학업이나 또 졸업과 취업을 위한 준비가 조금 미흡해지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그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요즘.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정리를 하세요. 일단 하던 거를. 정리를 하래요. 사람이 저글링을 할 수 너무 있는 바빠.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약간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언제냐면 오늘 같이 이제 저는 오늘 밤 12시에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 왜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일 예를 들어 녹화 날일 때 저는 모든 스케줄을 혼자 하니까 이제 격주로 토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약간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 그 느낌 있죠. 그렇죠. 출근하는데 퇴근하고 싶고 이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느낌인데 그게 그 일과 일이 맞부딪혀서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너무 타이트해요. 포화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뭘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과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요 정도에서 하나는 빼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계속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지금 3학년이어서 그런지 조금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교내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은 조금 더 졸업이랑 취업 준비를 해야 맞아요. 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욕심. 이제는 이제 4학년 때까지 뭔가 어차피 경험할 걸 경험했다면 4학년 때는 조금 더 몰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단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4학년 때만 느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나만 놓는다면 아마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중에 어떻게 고르냐면요. 내가 이거를 계속하면 솔직히 손해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별로 얻는 게 없어. 이런 거 있죠.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모두 가야 될 진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냐면 진짜 진로. 진짜 진로는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기꺼이 할 일 있죠. 그것이 포함된 일을 골라야 내 진짜 진로가 돼요. 근데 보통은 기꺼이 하려는 일이 없는 채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기꺼이가 뭔지 그 세 글자만 기억하신다면 기꺼이. 근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싶은 일 그 안에 여러분의 진로가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맞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해서 내가 좀 뭐 얻는 게 있다 이런 걸 지금 본인 판단하에 잘 선택하면은 우리 민지 학생은 쉴 때 어디 가요? 솔직하게 쉴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PC방이랑 노래방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PC방 갈 데가 없어서 PC방하고 노래방을 간다? 도서관도 있고 한데 인제대내 잘 아는데 내가 갈 때 그래도 있는데 도서관 크고 좋은데 우리 학생은 저는 이제 매주 합성동 쪽 일대를 그치 돌아다니면 이런 답변 나 합성도 빨개져 있는 저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 쪽에 술집이 아, 많은 거예요? 발그레져 있는. 안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 덥다고 하는데 여기 얼굴에 발그레져 있더라고 술톤인가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은빈 학생 그 창원하면 네. 상남동 저는 많이 놀러 가거든요. 상남동 그렇죠 창원하면 제일 먼저 상남동 떠오르죠 우리 저는 주말에는 집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집콕주의구나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로 네. 우리 앞에 말했다시피 상남동이지 않을까. 상남동 여기 상남동에서 노시는 분 합성동에서 노시는 분 다 어디에서 놀아요?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그 여기 어디지 터미널에 가면 사상 가는 줄이 주말마다 엄청 길더라. 부산 가서도 온다 손. 부산 가서 부산도 잘 없네. 그럼 다들 집에서 쉬세요? 댓글이 한번 물어보시면은 댓거리? 이 본인이 동원해 온 친구를 오케이 댓거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방학 뭐 하지? 진짜 방학 때 뭐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방학 때 좀 취미 활동하고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민지 학생은? 아까 하는 거 많다고 했는데 밴드도 하고 노래방이나 PC방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네.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좀 푸는 편인데 여기 앞에도 대기하고 계신 저런 밴드 네. 이런 사운드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까 제가 살짝 들었는데 뭐 힙합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전반적인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보통 취미 생활로 음악을 혼자 즐기거나 혹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동규 학생은 아까 우리 주말마다 헬스장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그거 말고 진짜 쉴 때
진짜 쉴 때 아까 네. 말한 대거리에서 아 그래 대거리 알겠어요. 대거리 제가 대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계속 뭐 질문했을 때 느꼈지만 동규 학생은 뭔가 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보니까 고민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고민 없어요? 그거는 이제 좀 빨리 생각해야 돼서 그냥 웃자고 조금 한 소리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IT 개발 쪽이랑 IT 이제 개발. 대학교 문화나 이제 축제나 이제 뭐 좀 이제 요새 이제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학생회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제 학생회가 행사를 꾸릴 때 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대학교의 문화 자체가 돈이 조금 많이 달립니다. 학생회가 뭘 운영하기에 이제 돈이 조금 모자라서 행사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뭐 보고 싶은 연예인인데 학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조금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랑 연계해 가지고 이제 학생회랑 기업들을 조금 이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안 나가서 놀고 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 이런 게 기반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생각을 하지만 경남에 놀 게 사실 잘 없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대학에서의 문화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또 질문에 대한 오자에 대한 우리 이유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분위기 전환 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규 학생부터 먼저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인데 생각하지 말고 바로 말해야 돼요. 우리 계신 분들도. 자, 인생 경험 대 스펙 쌓기. 하나, 둘, 셋. 저는 인생 경험하겠습니다. 이유. 바로 해야지. 이유. 바로 말하라 해서 이유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이유는요? 네. 이유는 그냥 이제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제 그냥 아무 인생 경험 느끼지 않고 스펙만 쌓다가 네. 조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대처를 못 할 것 같아서 약간 인생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인생 경험이 더 중요하다. 우리 유민 학생은 저도 인생 경험이요. 인생 경험.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스펙이 먼저다. 오 스펙. 나머지 다 인생 경험이신 거죠? 우리 작가님 어떤 생각하세요? 이런 분위기. 스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한 2, 3년이고요. 첫 직장은 스펙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 생이 길잖아요. 여러분 이제 110살까지 제가 얼마 전에 점 비슷한 걸 봤는데 11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망해. 점을 보셨는데 110살 재미로. 네, 사생활 관리만 하면 110살까지 잘 산다 뭐 이런 얘기. 뭔 얘기야? 막 이랬는데 삶이 길어요. 근데 스펙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AI가 지금 빛의 속도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판사 변호사도 AI로 대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실제로 그걸 원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분이 지금 쌓은 그 얄팍할 수 있는 스펙은 2, 3년 뒤에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익도 저도 930점 받아봤지만 네. 그건 옛날의 일일 뿐 지금 보면 그 점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스펙이 되는 시대가 이미 당도했고 단 그 경험을 쌓으려면 최소한의 스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딜 들어가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뭐 재벌집 자제가 아닌 이상 어디 그렇죠.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쌓으려면 스펙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울면서 토익 공부했어요. 영어 좀 잘해 이런데도 마지막엔 점수가 모자라서 몇 번 떨어지니까 열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곧 스펙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스펙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요. 스펙. 스펙보다는 인생 경험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밸런스 게임 이거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워라밸 포기하고 연봉 1억의 삶 살기, 워라밸 지키고 연봉 5천만 원 삶 살기. 연봉 앞에 거가 뭐예요? 1억이에요? 1억. 워라밸 포기하고 연봉 1억. 자, 워라밸 근데- 지키고 연봉 5천. 우리 한 분씩 다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포기하고 1억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1억. 오케이. 첫 번째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건데요? 평생? 평생? 평생. 평생? 그럼 워라밸 지키고 지키고 5천. 저는 네. 첫 번째 돈 많은 게 장땡이라 생각해요. 이게 갈린다니까. 저도 지키고 5천. 그렇지. 2대2. 저 지키고 5천이요. 지키고 5천. 저도 지키고 그래요. 우리
방청객 분들은 어때요? 난 1억 삶 살겠다. 워라벨 다 포기하고 밤 12시 퇴근해도 나는 1억 하겠다. 오케이. 난 지키고 5천 받겠다. 예, 인생의 선배로서 워라벨. 여러분 꼭 어떨까요? 알고 계셔야 될 게 1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많이 뛰어요. 맞아요. 그래서 5천과 1억의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전문가시네 역시. 예. 제가 연봉이 수직 상승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 5천과 1억의 차이. 뭐 재미로 하자고 재미예요, 한 재미. 얘기지만 실제 워라벨은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 빨리 퇴근하고 주말에 일 안 나가도 되고 이런 것이 워라벨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미안하지만 어른들이 잘못 넣은 거예요. 오. 네, 여러분은 딱 월화수목금 하고 어느 돈을 벌고 이거 안에서는 사실 내가 원하는 부의 흐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부에 대한 책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죠. 베스트셀러 예. 무조건 1위가 부 뭐 이런 거, 맞아요. 돈 이런 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책인데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부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 흐름을 포착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단위 시간당 내가 벌 수 있는 가치, 내가 벌어내는 돈,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는 맞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을 벌면 부자가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셔야 될 비전은 연봉이 2천이네, 3천이네, 4천이네, 5천이네가 아니라 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네 이렇게 그거를 세 가지고 저는 이 시간을 채웠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첫 직장에서 이 사람들이 주는 이 하드웨어 있죠. 이 배경에서 내가 얼마나 이거를 뽑아먹고 나올 것인가의 문제예요. 제가 아는 기가 막힌 자수성가한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사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첫 직장에서 난 배울 거 없어 할 때 바로 나와버려요. 다음 직장 와 다 배웠어 할 때 나와버려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은 무조건 쌓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첫 직장의 고통은 말로 다 못해요. 대학생활보다 더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서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나오고 걷어차고 나오고 계속 이걸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항로가 딱 보이는 시점이 되는데 네. 그걸 주역에서는 50대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직 멀었죠? 엄청 멀었죠. 20대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시기래요. 30대는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시기래요. 그래서 20대는 날뛰는 망아지처럼 살고요. 30대에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속을 일이 많대요. 네. 40대는 나도 알고 남도 알겠는데 잘 모른대요. 잘은. 그래서 인생이 여전히 암흑 속에 있다고 느끼는데 비로소 50대에 전 이제 5년 남았거든요. 5년 뒤부터는 눈이 뜨인대요. 그래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나 혼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조바심과 걱정은 사실 내가 누군지 알아가야만 하는 이 시기에 당연히 필수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몸부림치고 또 안 느끼려 하고 잘못된 어떤 길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들에게 막 이렇게 휘둘리거나 부모님의 말에 휘둘리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저는 제 나이에도 삶은 쉽지 않으니 지금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로 삶이 20대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갑자기? 자, 좋은 답변이고, 자, 우리 이제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학교를 대표해서 또 나왔잖아요. 우리 민재 학생부터 우리 학교 자랑. 신입생 모집 요강 책자에 입학이 취업인 대학교라고 적혀져 있을 만큼 취업률이 높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이제 원하는 목표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냈구만. 잘했어요. 본인이 또 준비해온 학교 자랑이라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저도 준비해온 학교 자랑이. 한번 읊어주세요. 네, 저희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어서 네. 또 국가 지역 거점 대학교인 만큼 저렴한 학비와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네. 또 경상국립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진주시는 이제 진주 혁신도시라는 도시가 있어서 11가지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경남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잘 외웠어. 야, 오늘 이거 아까 한다고 준비 많이 했는데 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가서 홍보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우리 이 두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네. 학교 자랑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저희 학교의 자랑은 벚꽃 스팟이 많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학교 자랑 아닙니까? 벚꽃 스팟. 네, 그래서 봄에 오시면 벚꽃 예쁜 벚꽃들이랑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학교 어디라고 했죠? 창원 문성대학교. 창원 문성대학교 여기입니다. 이 학교 벚꽃 진짜 예쁘게 피죠. 벚꽃 보러 많이 오시고요. 우리 성민. 저희 마산대학교도 좀 조경이 이쁘기로 또 유튜브에 나 있는 자료들도 좀 많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튜터링이라던가 그런 활동적인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후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인제대학교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인제대학교는 백병원을 가지고 그렇지, 있어가지고 백병원 있지. 네, 그래서 일단 실습 같은 거 나가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진료비가 감면되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라거나 친척분들도 전부 사용이 가능해서 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꼭 필요한 거예요.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동기 학생 경남대학교. 저희 학교는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엄청 잘 들어줍니다. 요구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나 이제 학생 자치적으로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되게 많고요. 어허. 네, 조금 그런 점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죠. 좋았어. 나중에 집에 가면서 햄버거 하나씩 다 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톡톡한 경청 생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작가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우리 오늘 젊은 우리 경남 청년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려서 과연 여러분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한데요. 저도 20대를 겪었고 30대를 지나왔고 이제 제 삶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삶은 20대와 30대와 40대가 또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네, 각자의 고민이 있고 또 되어 간다라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디 딱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사실 이렇게 재밌게 쇼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곡히 드린 또 우리의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그 모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딱 끌리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서 좋은 씨앗으로 또 싹 틔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다른데 어딘가에서 또 만날 거예요. 그죠? 잘 살아있고 건강하면 만날 건데 어딘가에서 만나면 그때 들었는데 나 그때보다 되게 성장한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디선가는 분명히 또 만날 우리 작가님이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다 어디서 사회에서 어디서는 꼭 한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한 경청생활 함께 했는데요. 우리 또 경남 청년들이 경남에서 배우고 살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또 이렇게 뒤에도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6명과 우리 작가님께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서 놀고 배우고 또 살고 싶은 그런 또 소중한 또 우리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우리 경남에서 이 청년들이 조금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많이 할 거고요. 우리 청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또 활기차고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목표한 대로 쭉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